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주 열심히 해주시니까 제가 여기 있어도 그냥 그 열기가 느껴져서요. 저도 아주 힘을 받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자아초월을 시작하셨는데요. 이 시간은 머리로 이론만을 들으시는 시간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으로 내려와서 생활이나 또 상담하시는데 명상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동안 좀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까? 네, 어떤 부분을 좀 초월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기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 제일 억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기심이 있다 보니까 또 서로에 대한 마음은 더 갈등과 경쟁. 네, 자 오늘 시간도 그래서 같이 자아초월, 특히 이제 이 자아초월을 연구하는 바로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보실 거예요. 지난번에는 배경을 좀 같이 보셨다면은 그런 배경하에 나오게 된 자아초월 심리학자들이 주로 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이것을 같이 공부하시는 동안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우선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연구도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연구나 학문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자아초월 연구할 때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네, 아마 지난번에 배경을 보시면은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연구를 할지도 짐작은 되실 텐데요. 제가 여기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주로 그 예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연구자들, 그것도 미국에서 현재 자아초월 전공하고 또 가르치고 하시는 연구자이자 학자인 분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이제 연구 방법론 책인데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아직은 번역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얼핏 봐도 여기가 뭘로 보이세요? 표지에. 네, 나비같이 우리가 뭔가를 초월하는 날아오를 수 있는 존재인데 바로 뭐냐면은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몸은 여기 있더라도 몸은 중생이더라도 마음은 뭔가를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내용을 만약에 번역을 하면은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 자신도 변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를 읽는 사람, 우리가 이제 책을 읽잖아. 이런 연구가 이렇다. 그러면 읽는 분도 다른 사람도 변환이란 말은 여기서 그냥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요 여기서 같이 자아초월 심리학을 공부하시면은 공부하시면서 변화가 일어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냥 자아초월은 이런 분석과 이론이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 중에서도 앤더슨과 브로드란 분이 쓰신 거고 이 책뿐이 아니라 여러 권이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번 좀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자아초월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실 거예요. 자,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이것이 아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이제 한 건데요. 학술적이고 담화 공동체, 달리 말하면 이제 학자들 그룹이요. 교수나 연구자나 학자들 그룹이 인간 세상, 그리고 인간 세상뿐 아니라 뭐 자연이나 전부 그 이상을 포함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서로와 자연 세계와 상호 의존적이죠. 연기적 존재를 확실히 하는 글로벌적 공동체로서, 말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서의 자기도 학자고 연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쓰거나 공부하는 것도 그런 자신 전체 공동체에 뭔가 기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은 지구야 어떻게 되건 말건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건 말 그냥 나의 어떤 실적만을 위해서 논문을 하나 쓴다든가 그냥 흥미로워서 연구하는 차원이어서는 안 된다. 아까 통합적이고 인간 세상 이상이라는 뜻은 전 지구를 포함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학자 그룹은 거기에 기여를 해야 된다. 새로운 진정한 공동체를 다시 창출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군가가 공부를 해서 그 학문 공동체가 우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연구를 했을 때.
연구를 했을 때 뭔가 인간이나 자연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를 원한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면은 이분들이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왜 도대체 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심리 연구라면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동기, 연구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더 스스로 돌아보고 다듬고 향상시켜야 된다. 발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들 자체가 지금 교수고 학자고 연구자거든요. 직업적인 이익. 내가 이 연구 뭐뭘 하면 돈을 더 연봉을 더 받는다거나 이득이 난다거나 아니면 교수 승진에 도움이 된다. 사실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물질적 이익, 뭔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뭐가 프로젝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필요할 수는 있으나 필요하긴 하죠. 인간에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것에 봉사를 하기로 한 것에 부차적인 동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저 책의 연구 방법론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시지만은요, 연구 방법론은 이것을 어떻게 연구할까, 뭐 논문은 어떻게 쓰고, 뭐는 어떻게 찾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부터 물어봐요? 왜 연구를 하려고 하는지부터 가다듬고 그거를 더 발전, 향상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연구를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쓰는 것이 직업적인 이익이나 승진이나 물질적인 것이라면은 그게 1순위여서는 적어도 아니다. 그거는 포함은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제가 모든 인간은 최대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한 어떤 연구,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하더라도 더 나은 인간,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뭔가 기여하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 하다가 다른 것이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진정한 동기는 2차가 되고 오로지 물질적인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더 높아져야겠다 이런 게 1순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연구자 자신에게도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예가 있을 텐데 우리가 전쟁하에 어떠한 연구를 상상해 보셔도 되고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한 연구를 생각해 보시는 건 극단적인 예가 되겠죠. 돈만 있다면 뭐 사람을 해치는 것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예를 들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자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것은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도 뭐 입시 경쟁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고생한테 만약에 물어보면은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니?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럼 왜 좋은 대학은 가야 되니?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왜 좋은 곳에 취직해야 되니? 잘 살기 위해서.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네. 뭐 답은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어떤 애가 열심히 막 시험 공부하면서 나는 남을 위해서 나중에 남을 많이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많을까요? 네, 많지는 않는 걸로 보이시죠? 예외는 있습니다만. 네.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러면은 공부하는 동기가 아까 최후에는 남보다 높게 되고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은 그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을 갔든 뭐 박사학위를 받았든 무슨 위치에 갔든 갑자기 이 마음이 바뀔까요? 그 위치에 가면 갑자기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뀔까요? 내가 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남을 생각하고 마음을 넓히고 이렇게 하기 위한 걸로 바뀔까요? 그때는 더 안 바뀌죠. 또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왜냐하면 기득권이 생겼잖아요. 이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지금 있어요? 네, 남을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개인이나 극히 자기가 속한 그룹의 이익에 대해서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기죠. 동기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 공부나 돈이나 위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다 돈도 필요하고 높은 뭐 연봉이나 모든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필요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이런 투자가 되는데 사실은 공동체 안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돌아가면 누구든지 국민이 다 같이 좋아져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안 보고 너 남보다 잘 되려고 했으니 어디 가도 남보다 이 마음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 동기를. 어디서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네, 일체유심조죠. 행동만 갖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분들의 얘기를 듣지만 말씀드리려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우리도 지금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연구도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도 저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어떤 동기를, 왜 이것을 하는가? 돈만 벌려고 하는가? 저의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그것은 같이 부차적인 것이지만 그게 1순위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는가라는 진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좋고 개개인에게도 더 좋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더 좋은 길이라서 얘기하는 거지, 개인이 뭐 손해보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공부하는 동기, 특히 우리 여기 상담학과 선생님들은 우리 상담의 목적은 뭐라고요? 뭔가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경청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든 공감을 통해서 하든 동기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직업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직업만을 위해서 상담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담의 속성은 남을 돕는 것이니까 그 전문성 속에 올바른 동기가 있어야 오히려 돈도 거기에 따라갈 텐데, 만약에 돈은 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진짜 진지한 진솔한 마음이 없이 돈을 위해서만 한다면은, 그게 1순위가 된다면은 자기 자신도 결국은 힘들어지고 상담의 원래 목적에도 안 맞는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네. 자, 그래서 이걸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이제 대학원도 계시지요? 대원,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타당도라는 것은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한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가지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뭘 물어보느냐면은, 연구자가 어떤 이직부터 연구를 하세요. 공부를 하면은 그 과정에서 뭐가 변했는가? 더 이기적이 됐는지, 뭔가를 더 이해하면서 뭐가 됐는지, 그리고 연구의 발견을 자기 삶의 상황에 적용하면서도 또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연구 따로, 개인 삶 따로가 아니라 연구가 직업이라면 더군다나, 직업이 아니라도 우리처럼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가 돼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서 삶 속에서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우리가 뭐 물건을 하나 사도 뭔가 더 편하고 좋으려고 사잖아요. 옷을 사든 무엇을 사든. 그런데 이것은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은 본인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도움이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도움이 되고 뭐가 변하는가. 2번째, 연구자뿐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 특히나 이제 심리학 같으면 뭐 어떤 걸 같이 해보는 실험이라든가 할 때 거기 참여자들이 있죠. 뭐 설문지를 써본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실제로 해본다거나. 그분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공감하고 뭔가가 이해가 돼야지, 만약에 그냥 기계적으로 이런 연구하니까 한번 뭐 해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런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참여했으면은 그분들도 뭔가가 이해가, 새로운 이해를 하든 그 연구를 통해서 뭔가를 알게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연구 방법론 책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거의 없어요. 동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거의 없고 연구 방법부터 시작하죠. 어떻게 연구 주제는 잡고 뭐 문헌 조사는 어떻게 하고 실험 연구는 어떻게 하고 양적 연구, 질적 연구는 하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것이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많은 책이 나와 있고 뭐 심리학 책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독자들이 읽잖아요. 그러면은 독자들이 그것을 읽었을 때 어떤 연구가 나와서 논문을 읽었든 책을 읽으면은 그들의 삶과 세상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질문, 뭔가 미래에 도움이 돼야죠. 지금 예를 들면 지구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무슨 심리학이나 연구가 꼭 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연구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고 도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 근데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굉장히 또 재미있는데 이것을 책이나 논문을 읽은 독자가 세상 속에서 자기가 행동하고 봉사하는 쪽으로 되었는가. 이것은 이분들의 가치관이에요. 네. 혹시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연구가 뭐 다 봉사 뭐 이게 저긴가 그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도 왜 없는가? 우리가 특히 자연과학에서는 네. 자, 그게 필요 없다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떠한 숫자에 대한 거든 과학적이든 객관적인 것도 결국은 인간이 하면서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중에 물론 특별히 우리 심리학 쪽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나 이것이 필요한 연구도 있는데요. 객관성이나 과학적인 시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포함해서 진정한 연구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행동하고 봉사라는 거는 꼭 직접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라도 자기가 사고방식이 한번 바뀌는 것도 굉장히 봉사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전에는 예를 들어 집에 가서 전혀 대화가 안 되는 분이 계셨다고 만약에 한다면은 왜냐면 말을 어떻게 공감해야 될지 모른다. 그전에는 왜 공감이 안 되는지 왜 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걸 봤더니 자기 마음을 보니까 부부간에나 자녀하고도 자기가 자기의 동기를 보는 거죠. 나는 어떤 마음인가. 그랬더니 저쪽에 배우자나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동기보다는 예를 들면 내 거를 좀 알아주기를 더 바란다거나 내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한 걸 내세우고 싶은 동기가 많으면 소통이 안 되는구나. 내 생각 위주였구나. 소통은 같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뭐 가족 심리라거나 이런 걸 통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 행동 봉사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꼭 어떤 행동을 해야만 봉사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변하기만 해도 그 존재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처음 안 해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이 좋게 변했더니 주변 사람이 좋잖아요. 그런 경우들 보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둘째 시간이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도 배경을 통해서 또 연구 방향이 이러하기 때문에요. 이 강좌도 앞으로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분들의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어떤 구성이나 목표가 이론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에 기존의 복잡한 자아심리 초월의 어떤 이론서를 보시고 여기서 그런 이론을 쭉 정리한다고 생각하신 분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이 강좌의 목적은 우리가 특히 불교대학 중심이기 때문에 불교 상담, 불교 명상 쪽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위주로 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냥 이론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특히 상담학과, 명상학과가 대상이시기 때문에 상담과 치유에 응용할 수 있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생활 속에서 변화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냥 책을 외국 학자의 책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내용을 다루되 직접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또 불교 대학이니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하고요. 당연히 중요 목표는 아까 이분들이 자꾸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이거를 연구를 하든 책을 읽든 공부를 하면 변해야 된다 그랬으니 우리도 똑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도 같이 수강하시는 분들과 뭔가 변화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를 들으면 우리가 변화가 무슨 큰 변화가 아니라도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본다거나 고정관념을 돌아본다든가 그렇게 진행이 돼야만 제가 자아초월 연구자들의 뜻을 그대로 좀 최대한 따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를 위해서는 자기중심성과 특히 우리나라에서 조건화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으로 자기를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보통 사람을 어떤 조건으로 많이 본다고요? 학벌, 권력, 외모, 돈, 그렇죠?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거예요. 예를 들어 학벌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학벌 자체가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느 학교를 예를 들면 나왔다. 그 학교 나온 전체 그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설명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하면 어느 학교, 뭐 중졸, 대졸, 고졸 이렇게 그게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 많이 안 하시나요? 어디 가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게 인간은 그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무한한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이 말이 그냥 그런 말이 아닌 것이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동안 인생을 사시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고마웠던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부모님이든 키워주신 누구 할머니시든 아니면 어떤 나를 도와준 그런 마음은 그 사람의 말 그대로 마음 때문이지 마음 때문에 고마운 거지 뭐를 그 준 거 자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마워하는 이유는 네 그것만 봐도 사실 여기서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같이 변화하면서 조건화를 원래 극복하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죠. 조건은 우리의 부분일 뿐이라는 건 우리가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간은 안 보고 조건만 보다 보니까 사회가 힐링이 아니라 킬링 사회가 된 거죠. 왜냐하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극복하자는 얘기예요. 사실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요. 그 다음에 탈동일신을 우리 이제 명상 거기서 많이 얘기하지만 아까 그런 돈과 돈이 곧 자기다, 학벌이 곧 자기다, 외모가 능력이 자기다라고 하는 거에서 탈피를 자꾸 하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우리는 확장을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은 다 쉬우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일상에서 자기 문제가 될 땐 또 동일시에 걸려들고 또 조건에 자기를 넣고 우리가 하거든요. 나는 잘났어 이런 점이 나는 이런 점이 못났어. 그게 곧 자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 그러면은 사실은요 지금까지 이걸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또 어떤 분은 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자아를 초월해서 뭐 이기심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자비롭고 네 어떤 훌륭하거나 뭔가 이상적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은 아니고 뭔가 또 다른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이것을 좀 같이 꼭 나누려고 했는데요. 자, 영적 우회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자아초월에서 생각하실 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우회는 뭘 보고 우회한다 그러죠? 어디 가서 돌아가는 게 우회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영적 우회는 자기 앞에 지금 직진을 해서 가야 돼요. 오늘 뭐 엄마로서 아빠로서 학생으로서 직진을 해 가야 될 당면한 개인적 삶의 과제가 지금 있는데 그 과제를 언제는 그걸 당면해서 넘어가야 되고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피하려는 걸 영적인 우회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 이런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나 한번 우리가 주위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어떤 분이 아까 저기 말씀드렸죠. 뭐 신비 예를 들면 신비 체험이다. 뭐 나는 비정상이 아닌 정상 뭐 뭔가 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나는 뭐 도를 추구함 도를 닦습니다. 뭐 때로 수행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잘못하면은 어떤 문제를 싹 돌아가면서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핑계들은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다른 책이 있는데 이런 거죠. 굉장히 한 3, 4년 어디 가서 수행을 했어요. 명상. 왜냐하면 이제 뭔가 자아를 초월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도 하고 뭔가가 막 꿈에 보이기도 하고 뭔가 자기가 굉장히 의식이 차원이 높아진 것 같다. 그리고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가족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할 때는 굉장히 권위가 그대로 있고 왜냐하면 나는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이 다 옳고 뭐 그 말은 틀렸고 다 나를 대접하길 바란다거나 배려하거나 공감하는 것이 없이 난 수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뭐 세속적인 건 잘 모르니까 돈을 다 갖다 줘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자칫하면은 핑계를 대가지고 난 자아초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난 차원이 달라서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당면한 개인적이고 삶의 과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없으세요? 어떤 분들은 뭐 불교 수행 같은 것도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데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게 자비롭고 지혜롭지만은 않은 모습도 보일 때가 없을까요? 있어요? 네. 누구나 그러기가 쉬운데 특히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자아를 뭔가 초월한다 이러기 때문에 자칫하면 해야 될 일을 피하기 위한, 예를 들면 엄마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 뭔가가 걸려 있으니까 그냥 나는 수행을 했으니까 뭐 이런 집착이 없다라고 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집착이 없는 게 아니라 피하면서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자아를 초월하는 것은 일상의 가장 나날이 사는 그것을 초월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더 자기 자신이 통합적이고 더 진실하고 더 잠재력을 개발하고 더 공동체, 더 남과 더불어서 잘 사는 방향으로 이것이 초월하자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 사회도 사실은 존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우리 이 중에서도 너무 이건 상식 같은데도 우리가 사실은 싹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에 뭔가로 인해서 남에게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무시당하는 건 싫고 다 존중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까 보세요. 어때요? 때로는 학벌에 의해서, 학력에 의해서 무시하려고 하고, 돈이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무시하려고 하고, 외모가 잘났다 못났다 따라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존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도 어때요? 굉장히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자, 여기는 그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차이가 근본적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우리는 뭘까요? 더 많이 배우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남에게 이익이 되는 생각을 해줘야만 이게 우리가 더 좋은 사회가 되겠죠. 왜냐면 그만큼 뭔가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뜻은 남보다는 남을 더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치를 두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할 정도로 상식인데도 상식이 좀 안 지켜지고 있지 않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등, 존재가 사실은 다 평등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등하다. 그 사람의 조건은 차이가 있지만 마음은 누구든지 인간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평등이라는 거. 우리도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지 우리도요. 그러시죠? 특히나 상담의 목표는 더군다나 남에게 도움을 위해서 하는데 만약에 자아초월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남에게 도움되는 마음에 대해서 아무 실제로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한 자아초월 심리학인가 이거죠. 근데 잘못하면 많은 경우에 이론으로만 상담 심리를 공부하다 보니 이론은 물론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기가 왜 공부하는지, 특히 상담에 그 이론, 모든 이론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누군가의 내담자, 그렇죠? 근데 자기 마음이 자기에게도 변화를 해보지 않는다면은 남한테 이렇게 변하시면 됩니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을 하면은 이기심이 제일 초월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특히 상담자로서는. 그리고 불교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일체 존재가 다 원래가 부처님이잖아요. 원래. 지금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언젠가는 부처가 되실 수 있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군다나 불교 상담이라거나 불교 명상을 하는 분은 더욱더 기본적인 존중과 평등을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 상담자건 명상가건 다 사회에 속해서 사니까 그렇지 않은
가치관을 우리도 매일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때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에 물들어 있는 거죠. 당연히 저도 예외가 아니고 저도 깨어있으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래서 같이 항상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자, 어느 스님께서 또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뭐 무슨 힐링이다 뭐다라고 하지만 아주 간단하지 않는가. 남을 아프게 좀 하지 말고,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누구같이만 보라고요. 뭐 불교의 자타, 불이, 뭐 연기법, 자기처럼만 생각만 해도 뭐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일부러 아프게 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가 말로 남을 아프게 하고 생각으로 아프게 하고, 그렇죠? 뭐 행동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단 생각으로도 얼마나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 우리가 말하자면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오염됐기 때문에 그대로 남의 마음을, 내담자의 마음을 공감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왜냐하면 나의 의식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기심을 초월하면 초월할수록 자신도 좋고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겁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초월의 이 실천에서 유의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여기서 어떠한 이론이나 상담 방법이나 명상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 일상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명상하고 상담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공감이나 자비나 자기 양심, 깨어있게 실천하려고 평소에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느 때만 갑자기 자아초월 이론을 배워서 뭐 잠깐 초월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루에 뭐 1시간 명상을 하니까 그때만 의식이 초월된 상태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또 상담 이론 공부할 때만 답을 잘 쓰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통합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습관이다 보니, 그렇죠? 자기중심성, 경쟁주의, 조건주의, 물질주의, 습관을 넘어서는 것이 가장 관건이 아닌가 싶죠. 여기 계신 뭐 선생님들은 사실 이런 내용 다 우리가 알고는 계신데 습관이 일상에서 자기께 되기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한다든가 그러시죠. 그래서 미국의 그 아주 존경받는 심리치료사죠. 스캇 팩 박사 같은 분은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습관이 얼마나 안 변하니까 그러시죠.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은 가만 보면은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족 간에 그래 공감해야지, 네? 그냥 감사해야 되고 뭐 내 탓으로 돌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습관이 안 되니까, 습관 안 된 건 하기가 고통스럽죠.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대화가 예를 들어 별로 없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대화를 안 하던 대화를 하려고 하니 어렵고 귀찮기도 하고 뭐든지 안 하던 거.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피한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지. 자녀하고도 그냥 네, 무덤덤한 아빠나 엄마로 그냥 살지. 왜냐하면 새로운 걸 노력하는 고통.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거를 피하려다가 더 큰 고통이 따른다. 어떤 고통이 따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우리의 예를 드는 게 낫죠? 직접 아는 그 거사님인데 그 당시에 한 50 중반 정도 되셨는데요. 아들만 둘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들이 잘 이렇게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굉장히 이제 엘리트 코스를 하시면서 대기업을 다니고 막 바쁘게 이렇게 지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밤에 너무 늦게 들어오셔서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를 못 봤어요. 밤에 가서 자는 모습만. 우리 웃으시는 거 보니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50이 넘으면서 갑자기 이런 상담 공부다 그러다 보니까 뭘 알게 돼요. 내가 너무 외로워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기를 직장을 좀 옮기게 돼서 주말에 시간이 있어서 이제 모처럼 애들하고 뭘 해볼까 주말에. 그랬더니 대화가 안 돼요. 대화. 이거 사실 가슴 아픈 얘기인데 대화 정도가 아니고 애들이 아버지가 항상 없다 보니까 네,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집에 원래 항상 없으니까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안 하던 대화를 하기 싫으니까 그냥 피하고 그래 나 이렇게 살다 가자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그것을 직면을 그냥 했어요. 해서 결심을 하고 부인한테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도반분들이 작전을 짜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 둘한테 하나는 대학원생, 하나 대학생.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주말에. 다음 주에 아빠가 오시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너희한테 할 게 있으니까 그때 저녁 7시부터는 시간을 비워놔라. 애들이 싫어요. 뭐 약속 있어요. 뭐 데이트해야 되는. 아니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아빠 하면 머리가 아프지만 할 수 없이 이제 시간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7시 저녁을 먹고 하는데 엄마랑 짜가지고 이제 휴대폰을 엄마가 다 수거를 해가지고 그동 저녁에 집에서 다른 방으로 엄마는 항상 아들들하고 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아예 피하고 남자 셋이서 앉아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분도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인데 웃으시네요. 그런데 이분은 이 고통을 감수하기로 본인이 결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좀 마실 뭐 아시죠? 남자들끼리 뭐 좀 그런 것도 놓고서 이제 하는데 아들들은 처음에 그냥 불만이 많고 또 무슨 얘기를 무슨 잔소리가 있으려고. 이분이 이 고통을 넘어선 방법은 무엇이었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진심을 말하자. 여지껏 진심을 말을 안 한 거예요. 어떤 진심?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빠도 정말 힘들고 외롭다. 다른 얘기는 하나도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아빠가 사실은 정말로 좀 힘들고 외롭고 요새 주말에만 오니까 거기 지방에 혼자 있기가 너무 사실은 외로워. 근데 이런 말을 못 하겠더구라 그동안은. 고통을 그런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가장이고 아빠의 권위가 있고 힘들고 외롭단 말은 더욱더 하기가 싫었는데 해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이 큰아들도 갑자기 요새 여자친구랑 사실은 뭐가 힘든다고 자기의 힘든 거가 막 얘기를 하고 대학생도 요새 취업이 안 돼서 뭐 하는데 하면서 자기 힘든 거 아빠 나도 막 얘도 얘기하고 10분도 대화가 안 되는데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밤을 새도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놀랐는데 정말 가족이란 게 놀랍더군요. 수십 년을 대화를 안 해도 대화가 돼요. 그래갖고 요새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다음에는 그 한 달에 2번 오시는 동안에 한 번은 아예 정해서 엄마 없이 새 남자가 밤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았는지 그전에는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았는지 이상할 정도로. 자, 이분이 한 것은 다른 많은 아버지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아버지들은 내 얘기예요 많이 그러세요. 근데 내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그분은 고통스러우니까 안 하세요. 어떻게 남자 체면에 외롭다는 얘기 뭐 어떻게 힘들다는 얘기를 뭘 하느냐. 이렇게 살다 그냥 고통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통이 오죠. 어떤 고통? 자기 자녀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자기 자녀조차 자기를 반가워하지 않는.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그런 분들을 많이 본 겁니다.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우리가 어렵잖아요. 무엇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안 하던 것을 하려면 고통스러워요. 그냥 내가 잘난 척하고 말지 남을 한번 생각하는 게 때로는 고통이고요. 어떤 땐 내가 그냥 못난 대로 있지 뭘 굳이 무슨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어떤 땐 고통스러워요. 자신감을 갖고 이런 거 안 해본 분은 그러시죠?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왜요? 그거 피해서 안 하면은 더 큰 고통이 옵니다. 더 큰 고통이 와요. 어떤 고통이요? 그냥 자기 조건에 갇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대부분은 다 그냥 나이 들어가면서 대체로 또 더 쇠약해지고 더 자아에 갇히게 되는데 사실은 잘못하면은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시겠죠. 네. 그래서 자아초월 심리학이지만 우리는 여긴 불교 대학이니까 우리로 푼다면은 결국은 중생심을 초월하고 그거의 가장 기본은 이기적. 왜냐하면 이기심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 거사님은 너무 바뀌셨는데 예전에 권위적이고 이런 아버지일 때하고 지금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정말로. 마음을 한번 나약한 점도 인정하고 아들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 행복이 이 세상에 그런 행복이 없어요. 마음이 진짜 통할 때 행복은 정말 맛본 사람만이 알겠죠. 네. 그래서 이기심을 초월하라는 것이지 무슨 도덕 윤리적으로
뭐 좋은 사람이 되라는 뜻하고는 다른 거예요. 원래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진짜 자신이 된다는 거는 원래는 우린 공신공체로 다 연기법으로 연결된 존재니까 원래대로 본성대로 살면 되는 거고, 놀랍게도 나의 돈이나 나의 외모나 나의 학벌이나 현재 나의 직장 지위가 아니고 내 안에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존재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불교에서 불교대학에 우리가 강좌이니까 추구하는 모든 부처님이나 선지식 분들도 결국은 자아라는 몸의 작은 자기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직시를 하시고, 고통을 그것을 직시하는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직면해서 그것을 넘어섰다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분들이 진실을 깨달았다고 하지 어디 다른 세상에 가셨다고 하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현실에서 전혀 다른 진정한 자기를 찾은 거죠. 사실은 불성이라는 것이 사실 진정한 자기죠. 그래서 불교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강의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로 마칠 때도 이 꽃이, 제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은방울꽃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인데요. 이걸 고르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는 다 더 높게, 그렇죠? 더 잘나게, 더 많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같이 그냥 어우러져 있는 모습도 상당히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오히려 여기에 자, 다음 시간까지는 나는 어떤 것에 걸려 있나, 벗어나고 좀 숙이면 더 좋아질까 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